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제5강에서는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의 발전 전략의 단계별 목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1세기 안에 그 통일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 안에 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남한과 북한의 그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남한과 북한과의 통일이 된 이후에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또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와 그 사회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이것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한민족이,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이 어떠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떠한 그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보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제1단계는 2020년부터 2030년을 갖다가 제1단계로 잡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목표가, 발전 전략의 목표가 대한민국 내의 갈등 완화, 그리고 평화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은 남북한이 통일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203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그 제1단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대한민국만 먼저 생각한다면은 대한민국 내의 갈등을 갖다가 최대한 완화하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어떤 기반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즉 통일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기본적인 과제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남북한 간의 갈등의 해소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혼자의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적인 어떤 그 국가,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하고도 밀접한 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 1차적으로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대한민국 내 갈등을 갖다가 최대한 완화시키고 복지국가가 되는, 복지국가로 나가는 그러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단계 안에 두 번째 그 목표는 남한과 북한 간의 그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 통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통일 준비를 위한 교류 확대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빠른 시일 내 평화적 통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교류를 갖다가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 북한의 핵 보유와 미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북한의 핵실험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남북한의 교류 확대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가능한 그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 교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1단계에서 세 번째 목표는 1930년 안에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기회가 준다면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1단계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1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1단계에서 그 첫 번째 목표,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떠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까 또 정책은 복지 국가를 갖다가 이루면서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우리가 소개를 하겠지만은 조성 선생의 그 삼균주의 실천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그 좋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현대 실정에 맞게 조성 선생의 삼균주의를 우리가 실천해서 대한민국 내의 갈등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즉 다시 말해서 조선 선생은 해방 이후에 균학, 균권, 균부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회 균등화를 확대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교육기회가 상당히 확대됐고 균등화된 면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또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고요. 또 균권이라고 해서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갖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지방자치제 확대가 되겠죠. 지방자치제 확대. 그리고 균부라고 하는 것은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갖다가 말하는데 이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여러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를 향한 어떤 그 방안으로서 우리가 균학, 균권, 균부를 갖다가 하나의 그 발전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뒤에서 기회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단계, 다시 말해서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서 그 1단계 두 번째 목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남한과 북한 간의 빠른 시일 내에 그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그 민족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가능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그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와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립으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확대가 경색돼 있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외교력을 발휘한다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고 또 미국을 설득해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특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어느 한쪽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통일에 대한 남한과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쌍방에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국제적인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북한과 또 남한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남한과 통일에 관한 한 시간이 흐른다고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적 여건이
그래야 시간이 흐른다고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실질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국가, 즉 통일된 한민족은 주변 4대 강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통일된 한국, 통일된 한민족을 다루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즉 남한과 북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한반도 분단은 한민족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4대 강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이고 북한의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각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분단된 상태가 더 바람직하다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분단됨으로써 한민족 전체의 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남한은 물론이고 또 북한 주민에게도 우리가 고통을 주는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집권 계층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적 총역량을 동원해서 민족 간의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그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분단으로 인한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극복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심각한 견해 차이 때문에 또 국제사회나 북미 간의 교착 상태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가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대립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교류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라도 우리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 또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단계, 다시 말해서 2020년, 2030년 안에 세 번째 목표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된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남한과 북한이 언제 통일이 되든지 기회가 되면은 지체 없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지체 없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직후에 발생하는 통일에 여러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후유증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만반의 준비를 갖다가 하는데 1단계의 중요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즉 2030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민족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관한 국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 역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 간에 평화적 통일이 되려면은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합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패배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당국이 물론 국제사회 협조를 얻어야 되겠지만 남한과 북한이 그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평화적 통일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족 간의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2030년 안에 통일국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국가는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어떠한 그 국가체제를 갖다가 갖춰야 될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권이 존중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일국가 그러한 정치체제 또 경제체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평화적 통일을 갖다가 이뤘을 때 한 가지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통일됐을 때 그 통일 비용을 대한민국에서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통일됐을 때 많은 비용이 따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에 따른 일시적 비용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한이나 북한이 모두 우리가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은 통일에 대한 대비, 다시 말해서 그 제도적 그 개혁 방안들을 갖다가 착실히 2030년 안에 통일이 어느 시기에 오든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 놔야 되겠고 갑자기 통일이 되더라도 그 혼란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은 통일이 됐을 때 사회적 혼란은 가능한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나리오별로 그 대안들을 갖다가 또 구체적인 어떤 그 대처 방안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죠. 그리고 2023년은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남한과 북한 사이 휴전협정이 됨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둘로 나누어진 해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2020년과 2023년 사이 이 70년이라는 건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데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만약 2023년 안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실현된다면은 우선적으로 통일 직후부터 2030년까지 통일된 국가의 모든 정책은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극소화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제도적 정비 및
경제적 격차 해소에 따른 최우선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두어야 되고, 또 통일 후에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여러 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등할 정도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지역에 대한 그 사회 간접 자본이나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본 목표와 또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2030년 안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고 남한과 북한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인 그 간접자본, 기본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좀 균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미리 좀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고, 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여러 그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 우선순위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제2단계는 2031년부터 2040년을 갖다가 우리가 통일국가의 발전 전략의 제2단계로 잡아봤습니다. 즉 통일국가의 발전 전략의 단계별 목표에서 제2단계를 2031년, 2040년 사이로 잡는다면은 이때는 남북 통일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통일 후유증을 치유하는 기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즉 2단계 기간 동안 즉 2031년부터 2040년 사이에 통일이 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 간의 지역 간의 그 경제력의 격차라든가 사회적 이질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것을 해소하는데 국가 운영에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간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2031년, 2040년 사이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통일국가에 있어서의 중요 기간 산업을 재배치한다든가, 또 북한 지역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일일 생활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북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남쪽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빠른 시일 내에 비슷한 어떤 생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발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통일이 된 이후 남쪽과 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심리적, 그 다음에 사상적 이질감을 갖다가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대안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최우선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남쪽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도 사회계층 간의 소득 분배 격차와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하게 벌어질 텐데,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이러한 어떤 그 격차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내부적 모순이라든가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의 발전 전략의 세 번째 단계는 2041년부터 2050년을 갖다가 제3단계로 이렇게 기간을 잡아봤습니다. 즉 통일 한국의 발전 단계의 그 제3단계인 2041년부터 2050년 사이의 목표는 세계 5대 강대국으로의 진입입니다. 2041년부터 2050년까지 그 3단계에서는 통일 한국의 국가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 등 전반적인 그 국력 수준이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치 영향력, 과학기술, 문화수준, 군사력 등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 2050년에는 각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세계 5대 강대국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발전 전략의 제 4단계는 2051년부터 2060년을 갖다가 제 4단계로 기간을 설정해 봤습니다. 즉 2051년부터 2060년 그 통일한국의 제 4단계에 있어서는 그 목표를 갖다가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중심국가, 통일국가의 건설입니다. 즉 2051년 이후, 다시 말씀드려서 21세기 중반 이후에 그 동북아시아에서 그 통일한국이 최강대국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를 후대에 지속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갖다가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요. 특히 18,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과 같이 2050년경에는 통일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가 지지 않는 통일한국 국가를 갖다가 건설을 우리의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통일한국 국가의 건설은 과거 18세기, 20세기 초처럼 전쟁과 무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지배하는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통 및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어떤 경제력과 문화력, 과학기술력 등 다방면에 걸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목적을 우리가 갖고 국력을 키워 나간다고 하면은 태양이 지지 않는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18세기,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할 때 그들이 땅덩어리가 커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님을 갖다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17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국의 어떤 국력은 형편없었죠.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도 당시 프랑스라든가 주변 국가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영국은 1760년부터 1830년대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까지 그리고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한다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다가 행사했죠.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가기 전까지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러한 국가 대영 제국을 갖다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쇠퇴하게 된 것은 결국 영국 자신이 세계의 1등 국가로 자만하면서 변화된 세계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미국한테 주도권을 갖다 뺏기게 됐죠. 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요즘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통신 시대,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시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4차 산업, 다시 말해서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세계 국가를 갖다가 리드해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앞으로 21세기 중반 이후의 대한민국은 아마 특히 통일된 남북한의 통일된 국가는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또 통일한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 한국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태양이 지지 않는 통일 한국을 갖다가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양이 지지 않는 대한민국 또는 태양이 지지 않는 통일 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목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현재 157개 국가에 약 800여만 명의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800여만 명의 해외 거주 동포와 그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의 그 전진기지 또는 거점화로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태양이 지지 않는 통일국가 또 세계 중심국가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정보통신수단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국경이 없는 그 지구촌이 실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점유함이 없이 또 전쟁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국가에서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교포들이 현지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포들과 우리가 어떤 연대를 해서 각 국가에 퍼져 있는 교포들이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태양이 지지 않는 통일 한국 또 세계의 중심 국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태양이 지지 않는 세계 중심 국가 통일 한국의 건설은 우리가 해외 동포들과 얼마만큼 우리가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에 우리가 서로 갈등이 없이 내 부모이며 내 한 형제임을 절감하고 또 해외 동포와 그 후손에 대해서 한 가족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함께 잘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공생공영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가지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통일한국 또 해외의 어떤 그 동포들과 연대해서 한민족은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태양이 지지 않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2050년 이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50년부터 2060년이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강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제5단계를 우리가 2061년부터 2100년 사이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60년도 이후부터 2100년에는 이 5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한민족은 어떠한 그 발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50년대 이후 2060년대 와서 그 이후 2100년 안에는 통일된 한국 또는 한민족은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2061년도 이후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통일국가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실천적 목표는 옛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2061년 이전이라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였던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간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고 울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그 외교권을 박탈한 후 러일 전쟁 중 청나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의 땅인 간도 지역을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 1909년 9월 7일에 간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이죠. 그 청나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본이 그 조선 반도를 강점하였으며 그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조약으로 쓰였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일본과 그 청나라 간의 간도 협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간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이의 영유권을 되찾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반환을 중국 측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토였던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한편 한강 유역에 백제와 공존했던 만주 지역의 고대 그 백제의 역사를 복원하면서 과거 그 백제가 남중국의 광서장족 자치구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즉 동방의 로마 제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 백제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미래에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된다면은 전쟁과 같은 무력에 의한 영토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국경이 없어진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정신적, 문화적 관점에서 특히 중국의 어떤 동북부 지역,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거주하는 그 동포 그리고 극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과의 그 동질성을 꼭 회복시키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활동에 큰 불편이 없게끔 그러한 불편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된다면은 실질적인 그 옛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갖다가 뒤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주 지역이라든가 또 연해주 지역에 그런 그 동포들을 갖다가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우리가 꾸준히 그런 그 목표 의식을 갖고 노력한다면은 옛날 고구려 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세계 강대 국가로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2100년도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세계 중심 국가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